자, 계속해서 미국의 이 주와 연방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정부는 미국에서는 이제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이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주는 애양심을 이제 대변하고 주의 자치를 대변하는 거죠. 연방 정부는 전체 국민의 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주에는 뭐가 있냐면 주가 있고 카운티가 있어요. 그죠? 주 밑에 카운티가 있어요. 요것들은 또 밑에 있는 타운에 대하면 이 타운을 억압할 수 있는 관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와 카운티에 대해서 타운이 자율성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 누리는 연방정부에 대해서 누리는 자치권, 그리고 타운이 주와 카운티에 대해서 누리는 자치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치민주주의를 보장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내 스스로 이제 우리 마을을 이끌어가고, 우리 주를 이끌어가고,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영구 식민지 체제로부터 이어진 자치정신과 애양심이 결국은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 전체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승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미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주의가 기한다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개인이익과 공동체 이익은, 그죠? 국가 이익, 공동체 이익은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거로 알았죠. 그죠? 공동체 이익은 이제 이 반대되는 거다, 이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를 이 두 개가 일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아담 스미스는 이제 국부론에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배가 고파서 빵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이 막 귀해져요. 그죠?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생산을 더 해요. 생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 물건 값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고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이제 이 개인의 욕망, 개인의 이익 추구가 이제 이 물가의 안정,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통한 물가의 안정을 통해서 사회 발전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주요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죠? 토크빌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이기심에 주목했어요. 그죠? 이기심, 그죠? 개인의 이기심이 이제 공동체 이익하고 일치한다. 대표적인 게 홈스테이드 법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이 1835년에 미국 민주주의가 일권이 나왔는데 홈스테이드법은 1862년에 홈스테이드법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게 이 자영농지법이에요. 그죠? 홈스테이드법은 이제 자영농지법. 그러니까 서부에 가서 내가 일정 기간 등기비 $10 내고 5년 이상 거주하면 개척지에서 땅을 개척하면 그 땅을 국가에서 내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은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홈스테이드 법을 살펴보면 이제 미국의 개인이익과 공동체이익의 조화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홈스테이드 법이 뭐냐 하면, 자, 서부로 가서, 그죠? 어떤 개인이 서부로 가서
5년간 내가 일정한 구역에 땅을 개척을 하면 국가에서 5년 후에 물론 이제 등기비 $10 내면 5년간 그래 개척을 하면 국가에서 160에이커 가면 20만 평, 뭐 서울로 치면 한양대의 크기 정도의 이런 땅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20만 평 가면 뭐 옛날에 유럽의 웬만한 영주보다 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동부 에팔라치아 산맥 서쪽에 이제 13개 주가 있었죠, 그죠? 동쪽에, 그죠? 서쪽 이게 전부 서쪽에 에팔라치아 산맥 서쪽에 있는 게 전부 서부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 말라리아가 있어요, 그죠? 자, 추위, 그죠? 더위,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인디안의 습격, 그죠? 그리고 또 내하고 같이 간 동료의 습격, 그죠? 엄청난, 가서 고생하다가 죽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전 미국인들이 서부로 나갑니다. 목숨 걸고 가서 서부를 개척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주가 되기 위해서 서부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이 아니고, 그죠? 프랑스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그죠? 남부 지역에 빈 땅이 있는데 저기를 가서 개척하러, 그죠? 징집을 해서 개척하는데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동원할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하나도 동원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동원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개인적 이익, 그죠? 지주가 되려는 이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부로 가서 저 거대한 서부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개척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팔라치아 산맥 이 동쪽에 불과하던 미국이라는 요 조그만한 약소국이 어느 날 보니까 불과, 그죠? 이제 불과, 그죠? 그죠? 100년이 되기도 최전에 거대한 서부가 다 개척돼 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개인들에게 서부 개척해달라고 뭐 동원하고 이런 게 일절 없었어요. 개인들이 알아서 가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해서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국가가 미국이라는 미국이 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저절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의 덕택이죠. 미국, 왜냐하면 서부에 거대한, 그죠? 이제 이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내가 살라고 마스크를 찐 거예요. 그죠? 마스크를 보니까 온 국민이 다 쪄요. 전 세계 유럽 선진국 마스크 잘 안 껴요. 그래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는 것과 이 공동체의 우리 국격의, 그죠? 대한민국의 국격의 상승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죠?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꼈는데 그런 논리. 이러한 이제 개인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전제를 완화시키는 요인,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미국에서 이제 이 다수의 전제, 그러니까 독재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없느냐.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미국이 앞으로 이거 망하지 않고, 그럼 독재자가 뭐 미국 대통령이 돼서, 그죠? 뭐 티틀러 같은 사람이 돼서 미국 대통령이 돼서 그 결과 미국이 망할 가능성이 없느냐. 미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는 잘 될 것이냐. 이제 결론은 이제 토크빌은 이 히틀러 같은 사람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해도 미국은 민주주의는 계속 잘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서 이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들고 있는 요인들이 똑같이
미국의 자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요소들이, 그죠? 그리고 같은 내용들이. 자, 이제 다수의 전제. 미국에서는 뭐, 그죠? 메카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뭐, 메카시가 서류를 흔들면서 여기 미 국무성에, 그죠? 이제 공산주의가 205명이 있다. 이렇게 막 흔들어. 그러니까 미국 전체, 그죠? 국무성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그죠? 군부를 비롯해서 뭐 대부분의 고위 지도자가 공산주의자다. 그러면 미국이 곧바로 공산화 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히틀러 같은 극우 세력이 대통령 나설 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히틀러 같은, 그죠? 극우를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통치자가 뭐 권력을 자행할 경우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없느냐, 그죠? 얼마 전에 뭐, 그죠? 트럼프가, 그죠? 물론 이제 뭐 지나간 소리 얘기했지만, 주한미군 막 협상 잘하면 주한미군 막 철수시켜버려, 그죠? 그 또 얼마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나, 뭐, 이라크, 이란배, 그죠? 덤비면 무조건 사프라, 그죠? 이거 완전히 새로운 중동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국가 정책을 막 완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제도나 밑에 있는 여러 층의, 그죠? 지휘계통을 거치면서 그죠? 지휘가, 그죠? 대통령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명령이, 그죠? 걸러지는 거예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순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장점이라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행정이 중앙 집권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에는 이제 다수가, 뭐, 그죠? 대통령을 뽑은 사람,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이 다수가 뽑았죠, 그죠? 그걸 다수라고 해요, 그죠? 다수가 대통령도 뽑고, 그죠? 국회의원 또 이제 다수가 뽑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수가 만능을 이제 행사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다수의 만능이라는 이게 타이러니 오브 더 머저리티, 그죠? 이건 토크빌이 쓴 용어예요, 그죠? 제가 쓴 용어가 아니. 자, 이제 행정이 중앙 집권화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죠? 갑자기 중국하고 막 전쟁을 하라 했는데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죠? 행정 내려가면 이게 이제 말단 군인이나 말단 관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어느 날 막, 그죠? 미쳐버렸다. 그리고 갑자기 막 핵단추를 누른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막, 그죠? 갑자기 막, 그죠? 정신발작이 나서 핵단추를 눌러서 3차 대전이 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겹겹이 이 행정적으로 이제 장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히틀러가 미국 대통령이 돼도 미국은 완전히 독재에서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질지 몰라도 곧 거기서 빠져나올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다수는 투표 결과 당선된 자를 찍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제 다수를 대표하는 중앙정부가 억압적인 법령을 발표할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이 다수가, 그죠? 법을 만들었는데,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 전부 다 감옥 보내라는 거죠. 이거 말이 돼, 이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의회 5부가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여당이 이제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미니스커트 금지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마음대로 그런 독재적인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검사들이 그 법을 해서 원칙대로 안 지킵니다. 그리고 판사들도 미니스커트를 이제 그죠? 발 뒤꿈치까지 그죠? 오는 거를 미니스커트로 보는 거예요. 그보다 짧은 거는 미니스커트로 그죠? 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죠? 행정적인 이제 이 권력의 집행 그죠? 이제 정부는 그 의지의 집행을 대리자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그죠? 정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관리들이나 그죠? 그리고 사법기관이나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이제 이 대리인들에게 권력의 대리인들에게 위임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대리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100%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히틀러를 할지라도 이제 그 부당한 명령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순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마일드해진다. 그죠? 마일드, 그죠? 자, 마일드해진다. 그리고 이제 타운, 자치기구, 카운트 등은 이제 눈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방파제 구실을 하고, 이러한 방파제는 이제 이 다수가 뽑은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형평성을 유지시켜주는 사법관의 기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죠?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다 체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 간첩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이제 체포해가 결국은 재판을 해야 되죠. 그죠? 판사들이 다 풀어잡는 거예요. 왜? 판사들을 임명한 사람은 카운티하고 주예요. 그죠? 물론 연방 판사들도 있지만, 그죠? 검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임명권을 트럼프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임명한 주의 주민들의 뜻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죠?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이 그죠? 말도 안 되는 법을 막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법관들이 미국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토크빌이 또 중요시하는 게 배심원이, 그죠? 배심원을 민주주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제 미국에서 공직자들은 과거나 현재를 통틀어 법률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업무 처리에 법률가의 관습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직자들이. 오늘날도 우리나라 경찰들 있죠. 그죠? 경찰들은 경찰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각종, 그죠? 행정학, 행정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자,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은 소수죠. 그죠? 이들은 이제 법률가 역할하고, 이제 이 법률가의, 그죠? 법을 알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관습이나 법률가의 관습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법률가들은 소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법률가들은 뭐냐? 검사가 있고 판사 얘들이 이제 법률가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없는데 요 배심원들은 누구냐? 법률가가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에요. 그죠? 민간인이. 일반 시민이. 그죠? 일반 시민이. 일반 시민들이 이제 배심원들이 하는 게 뭐냐면 판사가 판결을 해놓으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 부결한다.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제 그죠? 이제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반장을 그 반에서 반장을 그죠?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반장을 한 명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반 애들이 반장이 되기 한 석 달 전부터 반장 그죠? 할 때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리고 담임선생 심부름 뭔지 그리고 그죠? 이제 반장으로서 하는 걸 미리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죠?
연구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자기 일주일짜리 반장인데 반장 됐다고 그죠? 일가 친척의 사돈 팔촌, 그죠? 팔촌까지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반장 되기 전부터, 하여튼 반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에 대해서, 그죠? 그 반장 기간이 끝나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 소문 다 났죠, 그죠? 그 반장처럼, 뭐, 말도 점잖아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막 청소도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예요. 전 학생이 다 그래버린. 그러니까 막 이 학교가 갑자기 막 모범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책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배심원들이 있는데, 배심원들이 이제 이 사람 법률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해나는 거 옳다 그렇다 이걸 이제 다수 거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판사, 검사가 이 사람들한테 그저 배심원의 임무, 그 재판을 어떻게 하고 오늘 이제 재판할 거리는 뭐고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판사도 설명하고 검사도 설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률 지식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판사가 판결하는 게 판결하려면 이 사람이 배심원들이 평소에 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법을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법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는 법관이 아니죠. 원래 법관이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법관이. 그러니까 뭐, 사법고시로 합격한 판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말도 점잖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검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그걸 갖고 돌아다니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막 그죠? 사법고시 합격한 판사처럼.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배심원들은 이런 그죠? 법률과의 관습이나 전문용어 습관을 모든 계층에 퍼뜨린다. 법률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걸 온 국민한테 설명을 다 해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학교와 법원에서 형성된 법률의 정신이 어떻게 해요? 그 기관들의, 법률 기관들의 담을 넘어서 점차 사회 한가운데로 온 사회로 스며드는 거예요. 읽고 최하층민에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전체 국민이 사법관의 취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죠? 반에, 그죠? 반장을 돌아가니까 제일 꼴찌하는, 그죠? 6학년 때 이제 자기 이름 또 겨우 쓴 사람이 있어요. 구구단 또 모여온. 얘도 막 반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죠? 자기가 반장할 때 어떻게 할지 막, 그죠? 이걸 막 연구하는 거예요. 이래 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꼴찌한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미국 명문대학에 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가 리더로서의 자격을 계속 1년 내내 연구하고, 그거를, 그죠? 반장 기간이 끝났을 때 계속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화 돼버리니까 이제 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좋은 학교 가고 또, 그죠? 좋은 결과를 이루더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요런, 그죠? 요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배심원들이 이런 법률가의 관습이나 습관을 모든 계층에 퍼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 국민이 사법관의 습관과 취향을 가지게 됐다. 사법관이 뭐예요? 옳고 그런 거, 그죠? 이 공동체익을 저해했나 안 했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이제 배심원들이 자기들이 먼저 깨닫고 국민들한테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심원들은 판사가 판결해 놨는 것에 동의할 경우는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도 못 덤비게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권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배심원 없죠, 그죠? 판사가 판결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살인자도 막 대충 풀어잡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판사를 요구하는 거죠. 그 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그리고 이제
독재자의 출현을 가능성을 이제 줄이는 배심원 제도인데 그게 이제 민주정치의 가장 활력 있는 방법이다. 배심원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막 온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배심원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죠?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고 그죠?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긴 사람을 그죠? 이제 조용히 시키고 그래서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 이제 민주정치 활력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배심원 제도는 보다 큰 역할이 있어요. 국민에게 어떻게 훌륭한 민주정치를 실시할 것인지 가르치는 가장 유의한 방법이다. 자, 이제 반장을 그저 일주일마다 돌아가게 하니까, 이 제도가 온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학급을 발전시키는가, 학교를 이거를 연구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급과 학교가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야 이제 배심원 제도는 집권층이 행사하게 될지도 모르는 권력의 남용을 막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집권층이 막 나쁜, 그저 범죄자를 풀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막 풀어주라 한다. 그런데 판사가 그걸 막았단 말이죠. 그러면 판사가 집권층한테 의해서 잘릴 수도 있죠. 그죠? 뭐 우리나라 같은 잘릴. 그런데 배심원들이 판사의 판결을 인정할 경우에, 동의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를 못 합니다. 오히려 판사의 판결이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민주주의 발달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발달에 독거리 봤을 때는, 자, 민주주의 환경이 기여했다, 그죠? 서부의 광활한 평원이, 그죠? 이제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귀족제, 모두가 동일하게 권리 평등을 이뤘죠, 그죠? 그리고 법률, 이 분할 상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귀족제가 미국에서 성립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권리 평등을 가져줌으로써 이제 미국 민주주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민주주의 성공의 이 독거리 봤을 때 세 가지 요소인데, 환경과 법률, 관습이 있어요. 그냥 관습인데, 이 관습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죠? 습속에, 오히려 습속에 가까워요. 그죠? 습속.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관습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습, 습속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이익을 옹호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법을 준수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자치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관습이 돼야 된다는, 그죠? 독거비엘은, 이제 그죠? 관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미국인들은, 자, 이제 공공생활의 습관, 관습, 몸에 배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자치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요? 원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죠? 체득, 그죠? 요게 습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독거비엘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습관이란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습속, 습관, 체득, 그죠? 요게 체득, 습관, 습속, 요게 미국의 민주주의의 키워드예요. 그죠? 키워드. 자,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습관이, 어린애들, 그죠? 어린 학생들이 배심원 놀이를 한다는 거죠. 애들 노는데 배심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에서도 의회 운영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제 어린이 놀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17세기에, 그리고 이제 주권재민사상은, 이제 미국의 해안에 건너온 이제 영국 이민자들이 유럽의 구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귀족 제도나 뭐, 그죠? 억압적인 제도, 그죠? 종교적 탄압, 이런 건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원칙만을 용하게 따로 떼어내서 신대륙에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미국에서 주권재민이, 그죠? 자치민주주의, 그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주권재민 원칙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국에서 갖고 왔는데, 그죠? 용하게 따로 떼어내서 왔는데, 요것이 어떻게 해요? 환경이나
환경에 의해서, 미국의 똑똑한 환경에서 관습이나 법률 속에 요 주권제민 원칙이 스며들어서 녹아들었다는 거죠. 녹아들었다. 법률이나 관습 속에. 그리고 관습은 사람들의 관습과 습속 속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다. 퍼져 있다. 자, 맺는 말을 보면 이제, 그죠? 미국에서 이 모든 사람의 권리 평등이 자치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했다는 거죠. 이 권리 평등은 뭐냐면, 그전에는 영국에서는 귀족이냐, 평민이냐, 이제 신분 구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환경력이었어. 그죠? 과된, 이제, 그죠? 서부로 가면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귀족이 자기가 이제 권위가 성립 안 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또, 그래 하는 게 법제도, 그죠? 예를 들어서, 분할상속법, 그죠? 이게 이제 귀족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죠? 중요한 요소였다고 했죠.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권력평등이 보장되고 이것이 이제 자치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했다는 거죠. 미국은 영국 대의민주 장점 타운십과 주권 지면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와 습속들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사회 통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제 이 제도와 습속들이, 그죠? 이제 습속이 뭐가 있나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부 개척하러 갔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상업을 하는데, 그죠? 장사를 하는데, 물에 강에 다리가 없어가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다리를 어떻게 해요? 주민위원회를 조직해서 다리를 놔버려요. 국가에서 놔주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인구가 500명인데 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집에서 계속 놀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학교를 지어버려. 그럼 교사는 어떡하냐?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초중학교 교사 월급을 국가에 주죠. 그죠? 학교도 국가에 세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마을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해버려. 그죠? 그리고 이제 교사 일하는 사람, 마을 주민들이 돈을 좀 걷어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완전 자치예요. 그죠? 자치.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게 습관화돼, 습속이 돼버린 거죠. 습속이 돼버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도 건설하고 선생도 막, 그죠? 자기들이 뽑아서 막, 그죠? 운영하고 경찰도, 그죠? 막 자기들이 중에서 뽑아서, 그죠? 월급 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치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사회의 통치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통치, 그죠? 가문부터, 그죠?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큰 관심사로 커다란 즐거움으로. 자, 이제 우리가 학교를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의회가 있다. 주의회가 있고 국가의회가 있고 연방의회가 있고 주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우리의 학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지지 정책을 펼치는지, 그죠? 내가 학교를 건설하는데 이들이, 그죠? 중앙에 있는 정부가, 그죠? 야당과 여당이 뭐 어떤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걸 이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미국인들의 가장 하찮은 생활 습관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습관 속에서, 그죠?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500명 있는 마을에 학교는 시작하는데 선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지식인은 돌아가면서 선생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습관화되는 거죠. 습관화돼. 하찮은 생활 습관 속에서도 이제 이런, 그죠? 이제 이 공동체 이익을, 그죠? 자치, 민주주의, 그죠? 그 자치,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 이익을 앞세우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의 가장 하찮은 생활 습관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관습은 미국에서 독재의 가능성으로부터, 그 다수의 전제로부터 민주주의 자체를 지켜내준 이제 보루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제 생활 습관이 미국을 계속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달리 말해서 가장 하찮은 생활 습관 속에서 발견 미국의 이제 이런, 그죠?
이제 통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미국인들을 하여금, 그죠?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큰 관심사로 즐거움으로 삼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요 놈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죠?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핵심 내용이 너무 하찮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의 민주주의 책을, 지금 원서가 지금 1권, 2권 다 합치면 1000권이 넘어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죠? 이걸 찾아내기 힘든 거예요. 왜? 너무 평범하니까. 자, 도급이는 미국에서 발달된 사법제도와 법률 정신도 이제 민주주의 촉진시킨 요소고, 그리고 미국 사법제도 장점 중에 배심원 제도, 그죠? 이것은 시민들에게 책임감을 교육시키고 정치적 동물을 가르치면서 개인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한다는 거죠. 자, 개인의 이기심과 아까 이제 이 홈스테드 법에 알듯이 이제 공동체 이익이 저절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배심원 제도가 국민들에게 공동체 이익을 이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종교가 미국에서는 이제 공동체 이익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교마다 이 미국은 주로 이제 기독교 계통의 종교죠. 그죠? 그 전부 그 내용들이 착하게 살고, 그죠? 거짓말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뭐, 그죠? 이웃을 돕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공동체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개인익보다는 어떻게 마을 공동체 이익을, 그죠? 이제 앞세우는 습관을 키우는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제기한 게 미국의 민주주의 제일 앞서문에 미국 체류기관 나의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조건의 평등을 미국이 누렸고, 자, 이제 이 조건의 평등, 이 기본적 사실이 사회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 서론이 책 전체를 압축 요약하고 있어요. 그죠? 자, 평등의 조건. 요 평등한 조건으로 해서 평등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죠? 사회생활로 인해서 여론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죠? 여론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법률도 특이한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 원칙은 정치 제도와 법률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정치 제도와 법률을 통해서 자치민주주의가 발달한다. 그죠?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됐다. 그 바탕을 이룬 것이 뭐냐면 이 조건의 평등이라는 거. 조건의 평등이 이제 이러한, 그죠? 자치민주주의 발달에, 이제 이제 기여하게, 그죠? 그 토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평등 원칙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평등 원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습속, 그죠? 새로운 관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자, 평등의 조건이 평등을 누렸죠. 그죠? 요 평등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과 관습이 생겨나서 자치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됐다. 이거를 이제 토크빌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방금 얘기한 것은 이제 서론에서 한 얘기예요. 그죠? 서론에서 지적한 걸 다시 한번 환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 서울문 제일 앞에 요 첫 문장이, 그죠? 문단이 미국 민주주의란 책 전체를 압축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토크빌은 이제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요인들이 미국 이해 사회에 신중하게 도입되어 그 사회의 국민의 관습과 뒤섞이고 그 국민의 생각 속에 스며든다면 그 사회에도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았단 말이죠. 이제 토크빌이 봤을 때 그 사회가 프랑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를 한국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회가 한국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은 뭐예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요인들, 그죠?
미국 민주주의 보면 그 요인들이 막, 그죠? 아까 뭐, 그죠? 사법 간의 행정의 중립,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배심원 제도, 그죠? 사법 간의 어떤, 그죠? 그죠? 사법 간의 지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요소들이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요인들인데, 이 요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사회에 신중하게 어떻게 도입되어, 자, 도입만으로는 또 안 돼요. 도입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회 국민의 관습과 뒤섞이고, 그 국민들의 생각 속에 스며든다면, 그죠? 그 사회는 이제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가, 이제 이 체제가 세워질 수 있다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장점이 뭐냐? 이런 미국의 장점들이 미국 국민의 관습과 뒤섞이고 그 국민의 생각 속에 스며들었다. 그죠? 자,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성공 요인이다. 그죠? 여러분들, 미국의 민주주의 아무리 읽어봐 이게 눈에 보이는가? 그죠? 요거 찾아내면 그 밑줄 꺾으면 그 책 전체를 압축 요약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회의 그 미국 민주주의 장점들이 어떤 사회의 국민의 일단 그 사회에 도입되고, 그죠? 도입되고, 그 사회의 국민의 관습과 뒤섞이고, 또한 그 국민의 생각 속에 스며든다면 그 사회에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상으로, 이제 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이거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